Darby, did you get the vaccine? Fuck! No. Hey, did you get the vaccine? Yes. Did you get the vaccine? Did you get the vaccine? Did you get the vaccine? No. Did you get the vaccine? No. Did y'all get the vaccine? Did y'all get the vaccine? No. Hey, did you get the vaccine? No. Did you get the vaccine? Did you get the vaccine? Fuck no. Did you get the vaccine?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군 장병들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그만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토머스 매시 하원 의원은 육군본부가 사령관들에게 오는 9월까지 백신 의무 접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 군을 그만두겠다는 우리 군인들의 연락을 받았다며 군인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 요건을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썼습니다. 법안에는 의원 24명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미타임스는 지난 2일 육군 지휘부가 9월 1일부터 장병들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보도했습니다. 매시 의원은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이들에 대해 백신의 이점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 발표된 국방부 보고를 인용, 백신을 접종한 군인들에게서 심장 염증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심장 근육에 생기는 염증인 심근염이 코로나 접종자에게서 23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전 건강한 상태였으며 접종 4일 만에 심장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백신이 제공하는 이점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시민들은 공통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공포와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겠으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각국 정부가 미디어와 함께 적극적으로 유포한 공포 선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감염학자 디디에 하울 박사는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우린 뇌세포 일부분이 죽는 것을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플라세보의 반대말 노세보라고 합니다. 매일 밤 방송은 바로 그 노세보 효과를 전 국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은 각국 정부의 방역 정책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유럽에선 지난 1년여간 공포를 선동해온 주역들의 고백과 반성문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학위원회 소속 과학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영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해왔으며 이는 비윤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5월 17일 영국에서 발간된 공포국가의 저자 로라 도드스워스는 영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공포를 어떻게 무기화했는지 정부 산하의 팬데믹 연구 과학위원회 소속의 과학자들을 취재하며 이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SPI B팀의 연구원 도드스워스는 2020년 3월 정부는 사람들이 락다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공포를 확장시킬지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가 공포를 사용한 방법은 디스토피아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SPI B팀의 심리학자인 데빈 모커는 통제의 수단으로 공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반윤리적이다. 공포를 이용하는 것은 전체주의 냄새를 풍긴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SPI B팀의 여러 멤버들이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증언들입니다. 이건 이상한 실험 같았다.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냈다. 사람들이 너무 큰 공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전염병을 사용하여 권력을 쥐었고 전염병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우리는 다가오는 권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명백한 경고뿐 아니라 대중에게 끊임없는 부정적 소식만을 반복해서 제공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매일 반복적으로 사망자와 입원자 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몇 명이 회복되었는지 또는 1일 사망자 수가 해당 시즌의 평균을 초과하는지 밑도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행동심리학이 대중을 향한 무기로 이용되는 것에 놀랐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이타적 용도에서 대중 심리조작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도취하게 만들었다. 사람의 심리를 핵심 무기로 사용했다는 이들의 증언은 놀랍습니다. 무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와 전쟁을 벌인 것일까요? 이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은 시민들과의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달한 공포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뿌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겠다는 대회 속에서 결국 시민들과 전쟁을 벌였음을 고백한 이들은 히틀러가 전체주의적 광기를 정책으로 내놓을 때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했던 대목을 연상케 합니다. 놀라운 점은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과오를 왜 현 시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 영국에서 최근 이어진 대규모 시민 저항이 이들에게 자백을 압박한 심리적 무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무게를 지니려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짓까지 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 증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미디어 자문이자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의 편집장, 뉴스 전문 방송 BFM의 논설위원으로 활약해온 저명한 언론인 크리스토프 바르비에는 지난해 모든 직에서 물러난 후 연초 전염병의 독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불안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 권력이 조직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먹혔다라고 전하며 프랑스 정부 역시 불안과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의 언론 자문이자 영향력 있는 뉴스매체의 논설위원이던 그는 이 선동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은 즉각 간착하지 않았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극되었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 권력에게 공포는 최상의 동지였다. 마침내 공포라는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사회를 장악해버렸다. 권력자들은 토론을 틀어막았고 집단적 비겁함은 이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막혀버렸고 일상으로의 복귀는 지연되었으며 활동은 정지되었고 삶의 수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동안 이 코비드의 저주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5월 17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정부가 시행한 이동통제령이 가져온 득과 실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전하며 방역 정책이 바이러스로 죽었을지 모를 노인 10만 명의 삶을 5년 연장할 수 있었다면 500만 명이 수입이 줄어들게 했고 100만 명의 삶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등 활동인구와 청년층의 삶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시켰고 이러한 재반의 사회적 붕괴는 120만 년의 잃어버린 삶으로 계량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이 내놓은 내부 고발과 영국 과학자들의 고백, 독일 언론의 반성문은 하나같이 국민의 행동과 심리를 조작해온 권력의 적극적 협력자들에게서 나왔다는 면에서 주목을 끕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그 혼돈된 시간 속에서 권력자들이 행한 바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나올 날은 머지않은 듯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삶을 심하게 타격한 것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그 바이러스의 위험을 빙자한 권력의 행포였는지를 살피는 일은 아직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 반성과 비판의 능력 속에서만 사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재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